네, 안녕하세요. 큰바위 근유입니다. 오늘 1월 12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마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기술주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기술주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AI하고 반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팹에도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 쪽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메타도 지금 AI를 돌리기 위해서 6.6기가와트 6.6기가와트니까 원전으로 보게 되면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규모죠. 이 정도의 원전 전력을 전력 개발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원전주들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그 테마가 올랐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탄탄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정도, 우리 유럽의 몇 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 현대건설, 효성중공업의 LS일렉트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들도 어떻게 보면 다 연관성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설비 전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도 다 크게 하나의 빅테마로 묶어서 큰 텐타를 묶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 산업하고 스페이스X도 역시 스타링크 관련된 그래서 스타링크 2세대 7,500기가 추가되면서 약 15,000개 스타링크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5개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IPO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했죠.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는 내심 스타링크를 전 세계적인 통신의 표준으로 좀 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성체 개발 업체라든가 아니면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테마 업체들이 조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라든가 위성체 직접 개발하고 있는 세트라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좀 잘 봐주시고 광학 업체 그리고 재료 관련된 업체 이런 업체들에다가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IPO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마가 올라갈 때 그런 관련된 뭐라도 좀 엮어서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IPO 언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본격적인 IPO 이야기가 나오려면 우리나라에 상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 상장할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저는 2028년하고 2030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맨 먼저 2028년에 아틀라스가 아마도 미국 공장에 선투입이 될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리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공장입니다. 거기에 아틀라스가 투입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유럽의 공장들에 순차적으로 아마 투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현대 자동차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계약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계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 아직까지는 사실 만들기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익을 올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아서 IPO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기술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자동차 정도만큼 로봇을 직접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협력과 공급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예. 테슬라도 물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생산량의 절대량 자체가 현대자동차랑 비교가 안 됩니다. 공장의 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 쪽이 조금 더 로보틱스 관련된 실용적인 활용과
관련해서 훨씬 더 규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예, 그 로봇주로 혹은 스마트 팩토리 테마로 정확하게 분류는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로봇 관련된 납품 실적이 있는 회사들은 제법 많아요. 오늘 상한가를 갔던 KH 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련 제품 그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로봇주나 스마트 팩토리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테마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종목들이 좀 더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발전도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세 개는 빅테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돌아가는 예, 그 메가 사이클을 돌리는 예, 여러 가지 부품들 혹은 부속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그 가장 큰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부품인 사실 반도체주가 오늘 주춤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는 추세로 끝났는데 장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주는 언급이 되면 오르는 거고 근데 아마도 예, 미국의 그 저기가 그 뭐죠? 그 소비자 예, 저기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예,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살짝 숨을 죽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 시장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전망 자체는 이번 주는 약간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해소될 때까지 금리 불안정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횡보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네, 큰 종목들이 오르지 않아서 예, 그 정도로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예, 건설기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업황하고 실적이 개선 기대가 되면서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8천억 달러의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천억 달러 재건이라고 그래서 야 이거 미국이 엄청 뜯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하고 그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투입한 실제로 금액으로 투입한 금액이 금액으로 투입한 금액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말이 네, 투입한 금액 자체가 전체 합치게 되면 유럽에서 한 4,500억 달러 이게 3천억 유로니까 거의 4천억 달러 넘습니다. 미국에서 약 1,100에서 1,200억 달러 정도가 투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 거의 6천억 달러 가까운 돈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 전쟁 자금으로.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8천억의 재건 자금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터무니없는 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지금 저기 되고 있는 묻혀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천문학적 자금을 지금 댔기 때문에 재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재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금과 장기적으로 자금을 또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금을 대고 거기에 그 재건에 그 뭐죠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은 아마 유럽과 미국 정도로 한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는 도와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런 뭐 일단은 살상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안 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러시아를 의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동일하게 국경선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경선 문제가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휴전이나 종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국제적인 뭐 사회적인 외교적 정의가
그런 방식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현실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러시아의 재건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무시 못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재밌다라는 게 전쟁을 놓고 얘기하기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바켓 같은 회사들 그죠? 예, 그런 회사들 HD 인프라콤 뭐 그런 회사들 다 들어갈 텐데 어쨌든 그런 예, 그런 저기들이 다 테마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컨텐츠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리메이크되고 G드래곤도 뭐 주목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고 예. 그렇지만 요거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테마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중국 소비 혹은 음악 컨텐츠 테마 같은 것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올랐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이틀 정도에 소비되는 테마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빅 테마하고 그 메가 테마하고 이 짧은 테마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보시라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원자력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테마가 떴다 가라앉았다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테마의 지속력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오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메가 사이클의 전력 사이클을 돌리려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인데 뭐 원자력 지금 마피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밥벌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뭐 저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저로서는 원자력은 사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이제 그 저기를 걸어야 되는 그 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뭐죠 계약 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긴 한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능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걔네들한테 돈을 좀 주면서 해외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건설을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쪽이 훨씬 낫고요. 가격 경쟁력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원자력 발전 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전력 소비 아직도 강력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봐주시고 소비되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우주항공 산업 같은 곳들에서는 AI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주항공 산업과 로봇 산업에 그 기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활용 기술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AI를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기술들이 바로 반도체라든가 전력 설비 같은 그리고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전후방 산업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전체적인 테마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테마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